정말 차분히 풀어볼 테니까 기울이게 들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표야. 네. 우리는 무슨 결합 찾고 싶어? 이온 결합 찾고 싶지? 네. 이온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결합을 한 거야. 항상 금속 양이온은 안정한 전자 배치력의 존재를 잃기 때문에 분명 어떻게 된다? 껍질이 준다. 반지름이 감소한다. A, B가 금속이고 C, D, E는 늘어났기 때문에 비금속이다. 그 다음에 이 원자 반지름은 뭘 알려주는 거냐면, 자 봐봐, A, B는 그 반지름의 크기 비교상 비슷한 증가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크면, 원자 반지름이 크면 번호가 작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다면 이런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 봐라. A, B, C, D, E를 세트 1이라고 정해보자. 세트 1이라고 정해보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까지 우리가 정해본다면 얘들이 이온이 되잖아. 그럼 다 10번 네온을 따라가기 때문에 얘들의 그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잖아. 여기서 원자 반지름은 당연히 이 세, 얘들이 제일 커. 3주기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너희들이 보면 A, B도 줄었고 여기 D도 보니까 줄게 됐잖아.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D는 뭐에 해당한다? 양이온, 금속 양이온에 해당되고, B, 그 다음에 C하고 E는 음이온에 해당되는 애들이야. 근데 이온 반지름을 보니까 60, 65, 그 다음에 140, 181. 근데 여기 같은 경우 133이란 말이지, 이렇게. 그죠? 이들의 차이는 뭐에 해당되냐면, 그러니까 반지름이 크면 무조건 원자 번호가 작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에는 세트 1, 세트 2가 섞여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 섞여 있구나, 얘는. 아니면 우리가 123, 136, 그 다음에 203 이렇게 잡았다면 실질적으로 D 같은 경우는 번호가 제일 어떠냐? A, B, C를, A, B, D를 보면 원자 반지름 얘가 제일 크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얘들 둘만 비교하면 이온 반지름이 비슷하잖아. 60대로. 비슷하기 때문에 얘가 번호가 좀 작고, 그죠? 얘가 번호가 좀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얘로 따지면 얘가 번호가 제일 어때야 돼? 커요. 같은 주기로 한다면 번호가 좀 작아야 돼. 왜? 반지름이 크니까. 근데 이온 반지름은 얘들보다 훨씬 크지? 그럼 요 정도 되면 D 정도는 한 세트 2. 다시 말해서 19번 아니면 20번 정도의 원자 번호 정도를 채택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우리 일단 이온 결합을 하는 원소끼리 오케작 정도 그러면 결국 금속의 양이온의 무리를 뭐로 잡고 A, B, D를 금속 양이온으로 잡고 비금속 음이온을 뭐로 잡으면 돼? C하고 E를 잡으면 돼. 요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이온 결합을 찾으면 된다. 자, 저기 1번에 A가 있고 B가 있다. 금속끼리는 결합을 못해. 그 다음 A가 있고 D가 있다. 역시 금속끼리니까 결합 못하고. B하고 C, 금고. B하고 D, 금속끼리니까 안 되고. C하고 E는 비금속사니까 이건 공유결합이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어요? 결국 이 문제의 주안점은 이온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간의 결합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원소 AC의 바닥 상태라고 했으니까 이 점의 개수가 그냥 원자 번호라고 보면 되는데 얘는 3번. 금속이라는 얘기죠, 리튬.
얘는 8번 산소입니다. C는요 9번 플로린이죠.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써놓고 푸는 게 좋다. 자, 그렇다면 양이온이 되기 가장 쉬운 것은 A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이온의 전하량의 절대가, 자, 안정한 이온이 되면 얘는 플러스 1가, 2가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겠죠? 가장 큰 값은 B가 됩니다. 2가. 그 다음에 A와 C로 이루어져 있다. 이온 결합이 맞죠? 이온 결합의 힘은 정전기적 인력입니다. 이온 결합력은. 그래서 전하는 큰 애가 우선 값을 갖는다. 세기가 제일 세다. 이렇게 배웠죠. 네. 답은 디귿 하나예요. 자, 원소 AC의 안정한 이온의 바닥 상태 똑같습니다. 이온이기 때문에 얘들은 세트 1인 거예요. 그렇다면 A는 바로 8번 산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B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10번 네온이 되었으니까 9번 플로린이다. 자, C는 그냥 원자입니다. 11번 나트륨이죠. 역시 여기서도 C를 포함한 만약 화합물이 존재한다. 이온 결합입니다. A의 원자가 전자는 16족이니까 16족이죠, 산소가. 그래서 16이 6개가 맞습니다. 원자가 전자수가. B는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전자 한 개를 얻는다. 틀렸습니다. C는 전자 한 개를 얻으면서 잃으면서죠. C는 금속이기 때문에 잃으면서. 답은 기억입니다. 자, 원소 AD의 원자가 전자수와 안정한 이온이 가지는 총 전자수를 나타냈는데, 자, 봅시다. 원자가에서 2라는 거는요, 2조. 그런데 이온의 총 전자수가 10개, 얘들은 세트 1이라는 뜻이에요. 10번 네온을 따라갑니다. 고로 얘는 전자를 잃어버린 애니까 얘에 해당되는 애죠. 이렇게. 그리고 이온의 총 전자수가 이렇다는 건 얘가 2가 플러스. 얘는 이건데 얘들은 2가 플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6인데 10이다. 전자 2개를 얻는다. 8번 산소 16쪽이면서 이렇게 됩니다. 2가 마이너스. C는 1인데 10이다. 11번 나트륨 1가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이라는 건 9번 플로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플로린 1가 마이너스. 결국 이런 문제는 세트 1이냐 세트 2냐로 많이 나오거든요. 대입하면 충분히 풀 수 있죠.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건 A가 맞아요. 12번. A하고 D로 이루어진, 여기서 잘 구분 잘해요. 마그네슘하고 플로린. 그래서 MgF2 맞는 편입니다. A와 B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녹는 점, 얘들은 녹는 점 말이야, 전하의 곱으로 플러스 2 마이너스 2, 얘가 우선한다고 그랬죠. C와 D는요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훨씬 크다. 정답입니다. 모두 정답이 됩니다. 주기율표 일부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얘는 귀금속 누굽니까? 수소죠. 그래서 이 A가 C, D와 결합하면 그건 분자예요, 분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누구냐? 바로 얘예요. 얘는 얘가 포함된 얘를 포함한 화합물은 무조건 이온 결합이죠. 무조건 이온 결합이다. 그래서 이거 이온 결합이에요. A, B가 있어요. 비금속, 금속이니까. 얘는 금속 결정이에요. 그냥 혼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C는 얘는 원소가 이러니까 얘는 분자죠. 결국 얘는 누구냐? O2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BD 이거 이온결합 맞아. CD 분자입니다. OCl2 이렇게. 그래서 결국 가는 LiH라는 수소와 리튬, 그 다음에 BD는 LiCl 염화리튬. 이온결합 물질은 결국 두 가지가 맞고요. 공유결합 물질이요. 다도 공유결합이고요. 마도 공유결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와 다는 모두 상온에서 고체다 했는데 다가 기체죠. 다가 기체입니다. 그래서 3번이 오다. 그 다음 라일 화학식 1대1이니까 BD가 맞고요. 금속 먼저 써주는 거 명심하세요. 말을 구성하는 원자는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당연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특히 조심할 거, 이런 주기율표 문제 나오면요 1주기 1족 속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금속이 어디 있는지 주기율표 2주기 이상의 2, 3주기에서의 금속 위치, 포지션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세요. 자, 바닥 상태 전자배치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써주시면 돼요. 얘는 3번 리튬이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위첨자만 더하라고. 위첨자가 전자의 숫자다. 8번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마그네슘이고요. 그 다음에 16번 황입니다. 다음에 얘들은 17번 염소죠. 그럼 어디다 체킹? 요렇게 체킹해 놓으세요. 이런 원소에서는 금속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료입니다. 왜? 제가 들어간 화합물이 A와 A 또는 C를 포함한 화합물은 이온결합이고 절대 AC는 화합물을 형성 못합니다. 알겠죠? 자, C와 B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화학식은 했습니다. C와 B, MgO예요. 틀렸죠? 1대2 결합이에요. A와 D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전기분해하면 음극은 얘가 나오죠. 리튬이 나옵니다. A가 생성된다. 환원되어서 A가 생성되는 건 맞습니다. 양이온이 음극으로 가니까 A와 E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죠? 얘들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C와 B로 이루어진 거 마이너스 E가 플러스 E가 얘들이 훨씬 녹륨이 높아요. 낮다가 정답입니다. 정답은 니은 하나가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주기율표나 전자배치가 나와도 혼돈하지 말고 차근차근. 자, 두 가지 이온 화합물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기초문제 풀이에서도 베이직에서 봤던 문제인데 이렇게 이온 결합에서 결합력이 세기를 누를 때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공통적인 거니까. 그럼 얘들은 결국 여기서부터 봐요. 여기서부터 요 아래까지 해당되는 이게 결합 에너지예요. 결합 에너지. 저게 클수록 이 값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누가 큰가 봤더니 저 값은 Na X하고 Na Y 중에 얘가 크단 말이죠. 그것은 둘의 1대1인 거 보면 전하의 곱은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전하의 곱이 일정하다고 왜 나트륨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그럼 이거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이온 간 거리거든요. 이온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온 결합 에너지가 센 거예요. 고로 지금 Y 1가 마이너스와 X 1가 마이너스의 이온 반지름을 보잖아요. 보면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X가 더 가깝다. 자, 그렇다면 플루린 염소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가 CL이고요. 얘가 플루린이 될 수 있죠. 그래야 얘는 18조 가르곤, 얘는 10번 네온을 따라가니까 X는
플로린이다. 정답입니다. 녹는 점은 NaY가 NaX보다 낮아야 됩니다. 낮아야 됩니다. 이온 결합력은요, 당연히 커야죠. 크니까. 결합 에너지가 세면 결합력도 센 거죠. 기억, 지그시 정답입니다. 이해갔어요? 오케이? 네. 여기 조건이 있다. 이 조건도 안 읽고 저 사람 어떻게 플로린 용도를 알았지? 조건이 있어요. 자, 동일한 문제네요. 이번에도 똑같이 양이온은 동일합니다. NA로. 그럼 X-Y-를 비교하는데 지금 그래프가 똑같죠, 아까랑? 고로 지금 이 그래프만 본다 해도 Y-하고 X-의 이온 반응을 비교하면 NaX가 훨씬 세요. 결합이. 그렇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은 이렇게 센 거죠. 길이가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합력이 약한 거예요. 그렇다면 기억을 먼저 봅시다. NaX에서 A, C 중 이온 사이의 반발력이 보다 우세한 지점은 라고 했습니다. NaX를 쭉 보니까 반발력이 우세한 지점이라면 반발력은요, 인력도 그렇지만 반발력도 가까울수록 세요. 이렇다는 거죠.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셉니다. 얘들은. 자, 무슨 말인가 보세요. 이게 거리라고 한다면 이온 사이 거리. 이 세로축을 10이라고 놓을게요. 지금 요 지점 보이죠, 이 지점? 요 정확한 지점이 거리로 따졌을 때 여기가 B다. 요 정도가 A고요. 요 정도가 C라고 보시면 돼요, 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누구다? 반발력이죠. 반발력이죠. 그러면 요 지점이 가장 이상적 거리가 되는데 NaX에 인력은 어떻게 그려지냐? 인력은 이렇게 그려져요. 이 인력이요. 인력도 같이 세집니다. 그래서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에서 인력과 반발력이 뭐한다? 최소가 된다. 0이 되는 지점이 아니라 뭐가? 합이, 인력과 반발력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B 지점이라 저기가 가장 이상적 이온간 거리다. 밀당밀당 하다가 저기가 가장 이상적인 거리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란 말은 A, B, C 세 군데가 있는데 반발력보다 인력보다 반발력이 우세한 지점은 반발력이 센 지점이 아니라 반발력, 인력이 반발력 센 지점은 어디에요? 여기 보세요. 빨간색이 흰색보다 센 곳 어디입니까? 여기다 되겠죠. C. 그죠? 인력이 더 우세하잖아요. 그럼 멀리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본단 말이야. 여기에 보충적으로 그린 그림이 이건 누구의 힘에 의한 에너지 변화냐? 반발력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NaX를 봤을 때 B를 중심으로 좌측, 우측 어디가 반발력 세기에 따른 에너지 변화가 비슷하냐? A 지점이 얘랑 비슷하게 변하고요. 인력은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력은 이온 결합력에 도움을 주는 애이기 때문에 얘도 세지면 세질수록 에너지가 안정화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 그래프와 비슷한 건 바로 C죠. C 부분은 인력의 변화 그래프랑 비슷하고 A 부분은 반발력 그래프랑 비슷해서 이렇게 C 지점이 바로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한 지점. 간단하게 말해서 멀리 있으면 보고 싶은 거야. 서로 당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 이온 반지름은요, X하고 Y 중에 얘가 큽니다. 그래서 X가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은 누가 커야 돼요? 당연히 NaX가 커야죠. 결합이 세니까. 요렇게. 니은 디귿을 잘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이 없다. 특히 힘에 따른 우세 지점, 이상적 거리보다 가까우면 반발력이 우세한 거고 멀면 인력이 우세하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거밖에 안 나오대요, 제가. 알겠죠? 오케이? 자, 분자 세 물질을 했어요. A2C2 세 개의 물질을 놨는데 얘들은 OFCl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OFCl 중 하나다. 자, 우리는 O2가 만들어질 거고요. F2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봅니다. O는 원자가가 결합수가 2이기 때문에 이중결합을 해요. 플로린, 염소는 각각 단일 결합이죠. 이때 결합 거리는 얘가 제일 작아요. 핵간 거리를 보잖아요. 핵간 거리는 이중 결합이 제일 가깝죠. 그래서 O2가 제일 작고요. 플로린하고 염소 중에 염소가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플로린이 작고 염소가 제일 커야 돼요. 고로 가로축의 원자 핵간 거리를 보면 얘가 Cl2고요. 얘가 F2고요. 얘가 O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보고 온 이온 결합은 거리가 가까워서 에너지가 셌단 말이야. 근데 A2가 가까운데도 에너지가 약한 거 보이죠. 이건 플로린만의 특성이에요. 플로린만의 특성. 플로린은 음성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핵끼리 너무 가까워서 반발이 CL2보다 세요. 그래서 끊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결합이 세기, 그럼 이걸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봐라.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긴 놈이 결합이 무조건 센 거예요. 누가 제일 길어? O2가 제일 길죠. 그래서 결합이 세기 가장 강한 분자는 여기서 C2가 답입니다. C2, O2. 제일 밑에 거. 에너지는 낮을수록 세기가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합 에너지 크다.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가 강하면 저 그래프에서 결합 에너지가 크면 결합력도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자 반지름은요, 여러분 여기서 원자 반지름 잘 봅니다. 얘는 누구라고 했죠? C잖아요, C. O2. 그 다음에 얘는 A고요. 얘는 B란 말이야. 결국 같은 주기란 말이야. 원자 반지름을 보면 이건 물질의 핵간거리고요. 원자 반지름은 번호가 작을수록, 그래서 8번 산소가 9번 플로린보다 크지요. 근데 같은 주기에선 이렇단 말이야. 하지만 원자 반지름을 측정할 때 비슷한 족관계의 물질에서는요, 껍질이 클수록 일단 우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에서는 지금 이 주기에서는 얘들이 이렇지만 전체로 비교하면 염소가 요러한 CL5 그 다음에 플로린 요러한 원자 반지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산소 플로린보다 크죠. 유액전하고 작으니까. 근데 껍질이 큰 거는 가장 큰 조건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A니까 B가 C보다 크다. B는 누구보다도 클 수 있다. 염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물어봤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A2에는 다중결합이 없습니다. A2, B2 요들이 A2, B2거든요. A2, B2는 다 원자가가 1이기 때문에 단일결합이에요. 다중은 C2에 있다. 정답은 니은입니다. 됐어요?
일족 원소 누굽니까? 수소를 포함한 알칼리 금속입니다. 조심하세요. 일족 원소는요, 수소를 포함한 알칼리 금속입니다. 플루오린 화합물과 이족 원소의 산화물에 녹는 점을 주기 있다 나타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일족 원소의 플루오린 화합물은 일단 전하의 곱이 이겁니다. 얘들은 전하는 곱이. 근데 이족 원소의 산화물은 당연히 산화물에 녹는 점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같은 주기, 그 다음에 얘들은 A, B가 일족 플루오린 화합물이냐 산화물이냐 보여줄 때 얘가 높으니까 같은 주기에서. 자, 여기서 볼까요? 여러분 3주기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소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냐?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의 이온 결합 세기, 이온 결합 세기를 지금 묻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산화물, 얘가 플루오린 화합물이 됩니다. 그래서 산화물이 같은 주기에서 상당히 크죠. 그러면 왜 얘들은 이쪽으로 번호가 이쪽으로 갈수록 번호가 커지잖아요. 자, 봅시다.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도 커지죠. 껍질이 세지니까. 이 번호가 커진다는 표현 잘 들으세요. 번호가 커진다는 건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같은 족은 전자의 껍질 수가 늘어난다 이런 표현이거든. 그래서 원자 반지름도 커지고 고로서 이온 간 거리도 증가하니까 당연히 녹는 점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주기가 커지면서 거리가 늘어나고 그로 인한 이온 결합력 세기가 약화가 유발되어서 녹는 점이 떨어집니다 라고 보는 거죠. 기억 맞는 정답이죠. 다는 2족. 니은 나에서 주기가 커질수록 녹는 점이 낮아지는 것은 뭐다? 당연히 나눔 반지름과 관련이 있겠죠. 반지름이 자꾸 커지니까. 다음 지금 A의 녹는 점이 B보다 높은 곳의 주된 요인은 뭐예요? 전하량의 곱입니다. 이온간 거리 아니에요.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됐죠? 자, A에서 D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거랍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2단원에서 배웠어요. 이온화 에너지는 우리가 말하는 이거를 말해요. 제1 이온화 에너지. 이것을 우리가 통상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A에서 D는 이것 중 하나다. 세트 1이라는 얘기인데 얘를 이온화 에너지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이온화 에너지라고 표현할게요. 세트 1에 해당되는 다 그려볼게요. 이걸 7번이라 합시다. 그럼 8번은 약간 떨어지죠. 9번 높아집니다. 10번 제일 높죠. 그 다음에 11번이 여기 있어요. 뚝 떨어지죠. 그 다음 12번 13번. 자, 볼까요? 세트 1에서의 이온 에너지, 변화 에너지. 이렇게. 이 중에서 질소,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을 갖고 본 겁니다. 이렇게. 누가 제일 큽니까? 당연히 질소가 제일 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온화제 제일 큰 B가 질소가 되는 거고요. 얘가 산소예요. 그 다음 얘가 마그네슘이 되고요. 얘가 나트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원자 반지름은 무조건 3주기가 크죠. 잘 보세요. 질소가 있고요. 산소가 있고요. 나트륨, 마그네슘을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비교할 때는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주기예요. 주기. 그래서 적어도 나트륨, 마그네슘에 해당되는 3주기가 질소, 산소로 구성된 2주기보다는 커요. 두 번째로 보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를 보는 거예요. 고로 3주기에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는 크고요. 핵전화가 약하니까 전자골이 많이 퍼지겠죠. 그 다음에 7번 질소가 8번 산소보다 크겠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 나트륨이 제일 크고 마그네슘이고 질소고 산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요. 이런 식으로 옆에서. 알겠죠? 이렇게 값을 찾아가면 A, B, 여기서 A, B는 비금속이라는 거죠. 이 집단은. 이 집단은 금속 집단이고, 그래서 A, B는 당연히 공유 결합을 해야 됩니다. 같은 비금속이니까. 그 다음 B2, 그럼 N2죠. D보다는 녹는 점이 낮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N2거든요, 여러분. N2와 누굴 비교한 겁니까? 나트륨을 비교했는데,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요. 멜 포인트라고 하는 녹는 점은 얘들이 어떤 결합력으로 결합하느냐예요. 나트륨은 금속 결합이나 화학 결합으로 결합을 하는데 N2는 여러분 분자이기 때문에 일단 분자간 인력이 녹는 점을 좌우해요. 그래서 훨씬 얘가 한 150, 160 정도 녹는 점이 있다라면 N2는요 녹는 점은 아마 200, 영하 200도에서 넘어갈 겁니다. 이게 끓는 점이 영하 195도시거든요. 그래서 B2는 D보다 녹는 점이 낮다. 맞습니다. 액체 상태에서요, A, B의 화물은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를 배웠죠. 다시 말해볼까요? 이 문제를 자기가 누적이 아니라면 그닥 열심히 볼 필요는 없지만 그나마 이 문제에서 하나 건진다 그러면 적어요. 전문구. AC는 이온 결합이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다. 외워서 있다. 이거 좀 틀렸죠. 공유 결합 물질은요. 그게 원자 결정이든 분자 결정이든 간에 고체 액체에서 전도성이 없어요. 물론 흑연 빼놓고요. 흑연 빼놓고. 근데 이온 결합은 고체 액체는 없지만 액체일 때는 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뒤집어 섞어놨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나오면 니은도 어렵고요. 솔직히 말하면 니은 어려워요. 왜 학생들이 분자간 인력과 화학 결합을 정말 종종 헷갈리거든요. 이거는 중요하세요. 봐봐요. B2 속 화학 결합은 공유 결합이고요. D 물질 속 화학 결합은 금속 결합인데 당연히 B2 속 화학 결합은 공유가 훨씬 셉니다. 근데 니은에서 물어본 건 그런 공유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B2에서. 그냥 분자간 인력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저게 맞는 말이 됩니다. 녹는 점이 낮다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좀 난해하죠. 누적이 돼서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네 학교가 누적이 아니라면 얻을 것만 얻으세요. 자, 봅시다. 14번. 1기압에서 AC에 대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결정 많이 봤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얘라겠죠.
있다 찾아봐. 여기 있네. 이거 금속 결정이에요. 이거부터 찾으려 했잖아. 없다 누구 A죠? 이온 결정이에요. 그럼 나머지 남은 게 공유 결정 아니면 분자 결정인데 녹열 끓는 점이 어때요? 매우 낮죠? 영하 정도는 매우 낮아요. 그래서 분자 결정이에요. 높으면 공유 결정이겠죠. 그래서 비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 비금속을 포함하려면 A, B예요. A는 비금속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B는 비금속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C는요 금속으로만 되어 있는 금속 결정이에요. 맞습니다. A와 C는요 같은 종류 결합 아닙니다. A는 이온 결합, C는 금속 결합이니까요. A가 액체 상태에서 잠깐만. 아니야. 1290보다는 크겠지. A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온이죠. 이온 때문에. 자유전자는요, C에 대한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됐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800도씨가 누구라고 그랬어? 기억하는 사람. 이온 결합 물질 800도씨. 그냥 외우면 안 돼. 소금이야, 소금. 외워, 그냥. 자, 원자 A씨의 전자 배치 모형이다. 얘 2주기야. 누구니? 4번 베릴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금속이라는 게 중요해요. 금속. 자, B는 3주기. 17주기지. 얘 누구야, 그럼? 17번. 염소야. 3주기는 13주부터는 조기 번호잖아. 얘는 3주기, 2주기지. 12번. 마그네슘이야. 금속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A하고 C는 같은 조기 맞아. 그 다음 AB2 이온 결합이잖아. 중심 원자 AB2 분자에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잘 봐라. 선생님 제 금속인데 왜 분자라고 그래요? 얘기했지. 2주기 베릴륨 붕소는 비금속성을 이용해 분자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내 말 들어봐. 분자라고 했으니까 베릴륨 원자가 얼마야? 빨리. 그렇지. 다시 말해서 베릴륨은 이렇게 되는 거야. 제이신 얘들아. 이거 혹시 너네 무슨 혼성인지 알아? 그렇지. 방향이 양쪽이니까 SP 혼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직선형이야. 180도. 다만 자 여기 얘가 이렇게 결합했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봐라. 베릴륨은 염소, 다시 말해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홀링의 원자과 결합 이론으로 설명을 하면 결국 베릴륨 자체는 옥텟 규칙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주변의 것들은 성립을 하거든요. 얘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 다음에 CB2 무조건 이온 결합이죠. 이걸 누가 공결합을 합니까? 금속 C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기억이 정답.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기서 출제자가 만에 하나 A, B2 이래놓고 분자라는 설명을 해도 되는 애가 쟤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온 결합이라는 뚜렷한 정답을 유도할 때는 베릴륨을 잘 안 내요. 리튬을 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베릴륨이 나왔다 그러면 분자적 해석으로 냈구나라고 봐야 돼요. 니은에서 주춤하지 마세요. A, B2 이온 결합인데 아닌데 이러지 마세요. 공유 결합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셨죠? 자, 16번. 표와 그림은 일기압에서 두 가지 결정의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니들은 딴 건 없고 봐라. 전도성이 없다가 녹는 점에서 있다. 이거 무조건 이온 결합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온 결합은 내가 이걸 했지. 고체일 때는 없고 언제? 액체일 때는 있다. 이 얘기거든. 이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두 가지 결정인데 녹는 점이 누가 높아? B가 훨씬 높죠? 그 다음 얘는
고체일 때도 봐봐요. 녹는 점을 기준으로 봐. 고체일 때도 전도성이 없고 액체일 때도 없어요. 녹는 점은 114도씨로 되게 낮아요. 그럼 이거 분자 결정입니다. 고체, 액체에서 모두 전도성이 없는 거는 공유 결정 아니면 분자 결정인데, 공유 결정은 여러분 3000도씨 이상이에요. 녹는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분자 결정, 얘가 이온 결정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분자 결정의 가장 큰 힌트, 승화성이 있다. 아이오딘, 나프탈렌 이런 것들이요. 기억 A는 분자 결정입니다. B에는요, 양이온, 음이온이 있지. 자유전자는 금속 결정의 존재하죠. 금속 결정은 고체도 통하고 액체도 통합니다. A와 B는 모두 비금속 원소를 포함하죠. 지금만 정답이 됩니다. 자, 가나는 원자 A씨가 화합물을 형성하는 과정이네. 이 결합은 무조건 무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이 되겠는데, 내가 얘 조심하라고 그랬지. 얘는 A거야, 그지? 그럼 얘를 묻는 게 아니라 얘를 물어봐, 항상. 그럼 얘들은 A, B는 같은 주기가 아닌 거지. 이게 니네 맨날 나오는 문제고, 알겠어? 그리고 이온 반지 이름을 비교하면 얘가 작아. 왜? 네온의 전자 배치인데 껍질이 똑같은데 번호가 크잖아. 번호가 크면 핵자가 세거든. 그 다음에 나는 뭐로 많이 나올까? 얘가 산소고 봐. 얘가 산소고. 얘가 플루린이거든. 그래서 얘 부분전화 많이 나와, 시험에. 뭔 전화야? 양전화. 이렇게. 질문할까? 이거 대칭이야, 비대칭. 비대칭이지. 그치? 그렇게 보는 거야. 입체야, 평면이야. 평면도요, 부분이요. 이렇게 얘들아,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sp3 혼성에서 비공유가 한 쌍이거나 없을 때만 입체인 거야. 알았지? 없으면 정사면체, 있으면 삼각뿔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기억, 가의 생성물을 구성하는 이유는 이온 결합이 되었든 공유 결합이 되었든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데, 유의사항. 얘 옥텟 규칙 만족해 안 해? 네. 안 하지. 얘 헬륨의 전자 배치잖아. 얘는 유익 규칙이야. 얘 옥텟 규칙 만족해 안 해? 안 해요. 그렇지. 그런 것만 조심하라고. 이게 수능은 안 나오거든. 근데 내신은 나올 수가 있어. 알았어? 꼭 기억해. 기억은 맞았고, 나의 생성물에서 B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게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출제자가 되는 이유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전자가 이동을 한다는 걸 하는 거야. 그거 증명한 게 뭐야?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증명한 게 무슨 실험이야? 전기분해. 그렇지. 그거야. 알았어요? 자, 나의 생성물은 공유결합 화합물이 맞죠. 그래서 모두 정답. 이 문제는 단원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17번. 자, 18번. 이렇게 전자 배치 바닥 상태가 나왔다 하지만 위첨자를 더해라. 11번 나트륨 금속이고요. 얘는 8번 산소죠. A와 B로 이루어진, 이러면요, 잘 들으세요. A와 B로 이루어진, 그러면 얘는 Na 플러스가 되고요. 얘는 E가 마이너스여서 이러한 화합물을 이루어요. 이온 결합은 간단한 정수비를 통해 전하의 합이 0이 되게 만드는 실험식 곧 이온식을 만드는 거니까 X는 2가 됩니다. 반드시 말하는데, 이미 원소 기호로 써줬을 때도 항상 금속을 앞에 써주는 거 명심하세요. A2, B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 기억, 이온 결합 물질이 맞고요.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의 숫자는요, 여기서 사실은 3이라고 해야 됩니다. 3. A2B니까요. 화합물을 형성할 때 전자는 A에서 B로 이동한다. 양이온에서 음이온으로 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 비릇이 정답이에요. 자, 바닥 상태 원자 AC의 전자 배치입니다. 이 상태에서 A는 누구냐? 7번 질소가 되네요.
비금속이죠. 그 다음에 B는요 8번 산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C는요 9번 플루린이 됩니다. 여러분 A, B, C 세 물질을 통해서 대칭 분자를 보여보세요. 대칭형 분자가 뭐 있을까요? F2. 그렇죠. F2. 그 다음 O2. 그렇죠. N2. 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N과 O가 원자가가 3인데요. 쟤를 중심 원자로 만들어버리면 비대칭밖에 안 나와요. 중심 원자 비분열성이 있으니까. 쟤들을 4원자 분자로 만들어도 똑같아요. N2F2, O2F2 똑같습니다. 질문. AC3 입체요 평면이에요. AC3 입체죠. 삼각불령 맞죠? N2F4 A2C4 그것도 입체예요. 하나 또 있죠. B2C2도 입체. O2F2 명심하세요. 그 B2C2가 입체라는 건 좀 어려운 난이도예요. 학교 선생님이 슬쩍 흘렸다면 내신이 돼도 앗소리 못하고 당합니다. 기억, 공유전자쌍은요 B2가 A2보다 많다? 아닙니다. A2는 삼중결합이잖아요. 그 다음에 B와 C의 화합물은요 이중결합을 포함한다. 자, BC의 화합물을 만들어 볼까요? B, C2B 혹은 C2B? 이라고 하시면 모르겠어요. BC2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B2C2가 나올 수 있는데 얘들은 이거거든요. 이런 애들인데 이중결합을 포함하지는 못해요. 산소 자체가.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A하고 C는요 1대3의 원자 수비로 결합하죠. 그래서 NF3를 만들죠. 입체죠. 그래서 D군만 정답이 됩니다. 몇 가지 원소 A 이렇게 잔뜩 나왔죠. 뭐 찾으려 했어요? 무조건 금속 찾으세요. 금속 찾아서 표시하세요. 얘는 3번 리튬 금속이 맞아요. 얘는 8번 산소, 얘는 12번 마그네슘, 그래서 금속이 맞고요. 얘는 16번 황, 얘는 17번 염소. B와 D 사이에는 공유결합 맞잖아요. 봐요. A, C를 포함하지 말아야 돼요. 공유결합은. A하고 C, 와, 부끄럽죠. 둘이 결합하나 해서 이거 문제 뭐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A와 C는 고체 상태에서 맞아요. A 하나, C 하나예요. A와 C가 화학 결합한 게 아니라 리튬 따로, 마그네슘 따로 고체 액체 모두 전도성이 있습니다. 화합물 여기 떴네요. AE 또는 GE2. 여러분 얘는 이온 결합이죠. 맞아요. A를 포함했으니까. 근데 얘는 공유 결합이거든요. D2는. 고로 얘는 틀렸죠. A1은 있어요. 이온 결합이니까 이런 게 포함됩니다. 아셨죠? 기억 니은이 정답입니다. 몇 가지 이온의 전자 배치인데 우리는 이렇게 봅시다. 얘는 세트 1이구나. 얘는 세트 2구나. 이것만 보시면 돼요. 특히 B하고 DE. 다시 B하고 DE. 이런 애들이 포함된 화합물이 이온결합이죠. 자,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는 누굽니까? 바로 E입니다. E. E는 세트 2인데 전자 2개를 잃어버렸으니까 20번 칼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알겠죠? 원자 번호 한번 순서대로 써볼까요? 자, E가 제일 원자 번호가 크겠죠. 20번이고요. 그 다음에가 D예요. 19번입니다. 그 다음에가 C예요. 17번입니다. 저 위로 올라가자. 그 다음에가 B입니다. 12번. 그 다음에가 A입니다. 8번. 이렇게. 이해 갔죠? 화합물의 녹는 점, 전하는 큰 거. BA. E가 2가죠. GC. 1가 1가죠. 전하는 큰 게 우선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 다음,
C와 E로 이루어진 했으면 여러분 이것도 이온결합이네요. 화합물의 화학식 C는 마이너스 1일까요? 그럼 E부터 써주시고요. 그죠? C가 몇 개 있으면 돼요? 2개. 틀렸습니다. 그 정답은 니은 하나입니다. 됐어요? 이해갔죠? 자, 여기 역시 쭉 원소, 전자배치를 써줬어요. A는 3번 리튬이고요. 자, 금속에 표시합시다. 이렇게 금속. 그 다음에 얘는 9번 플로린이고요. C는요, 12번 마그네슘 표시합시다. 금속이니까. 그 다음에 16번 황. 그 다음에 얘는 17번 염소. 자, 화학식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냈는데 일단 찾아볼게요. 1번은 A가 포함됐으니까 이온결합일 거야. Li, F.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A하고 T 역시 이온결합이에요. Li2, T가 누구예요? S. 전하의 합이 0이 되니까. 그 다음 A하고 E 1대1 이온결합이에요. LiCl. 여기까지 좋아요. C, D. 여러분, Mg, S입니다. 맞아요. 이거니까. 자, 5번. C2, E. 여러분, 플러스 2가짜리가 2개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4가짜리가 있나? 없습니다. 이거는요, Mg, Cl, 해가지고, 이게 틀린다. C2가 정답입니다. 아셨죠? A, B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너희들은 단지 뭐가 중요하죠? A는 금속, B는 비금속. 그래서 A, B의 이온 결합 물질은 이렇게 쓴다. 전하가 0이 되기 위해서 A, B, O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A와 B로 이루어진 화합물에서 A, B, X 그럼 E가 맞는 설명이죠. 화합물을 형성할 때 A는 전자를 잃고 B는 전자를 얻습니다. 맞고요. 화합물에서 A이온과 B이온의 전자 배치는 모두 네온과 같다. 이해 틀렸죠? 왜요? 얘는 세트 2라 아르곤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아셨습니까? 네. 자,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우리 이거 보자. 이 그래프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이거야. 여기다 표현할게. 스몰 a, 스몰 b, 스몰 c. 얘들아, 여기서 반발력과 인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어디라고? B. 반발력이 우세한 지점은 A. 인력이 우세한 지점은 C. 문제 하나 맞췄어. 오케이? 이거 명심해. 그 다음, 이 E의 크기 있죠? E. 에너지 크기. 제일 우선적인 조건이 뭐였지? 전하량의 곱이. 그럼 농률이 높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R제로예요. R제로. 가까울수록. 그래서 양이온의 반지름,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이 R제로라고 하는 것은요,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이온 간 거리예요. 그러면 2분의 1 R제로라는 얘기는 양이온 반지름하고 음이온 반지름이 똑같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둘의 거리를 잰 거지, 그거의 반이 무조건 음이온이고 그거의 반이 양이온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자, 니은 R제로는, 자, 봐요. 이거 보는 거 아니죠. 나트륨 보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커요? 브로민이 CL보다 크잖아, 이온 반지름이. 그래서 이거, 이렇게 부등호. 정답입니다. 2가 클수록, 그렇죠. 이렇게 씁니다. 니은 이것이 정답입니다. 아셨어요? 네. 자, 다원자 이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슬슬. 여러분, 이거 누군지 알아? 불러봐. 아직도 모르나? 아, 네. N, 그 다음 시아산이온이라고. 이거 B가 몇 쪽이라고? B가 C잖아. 14쪽이라고. C는 누구야? N이잖아. 15쪽이라고. 네. 이거 알아야 된다고. BC는 이미의 원소기호고. 알았어? 그러면 ABC는 같은 죽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지. BC는 2죽인데 A는 3죽이잖아. 고로
A는 어떻단 얘기야? 아, 얘는 자주 묻는구나. 그래서 기억은 날려. 다음에 A, B, C는 당연히 전도성이 있지. 누구 때문에? 액체고 액체. 이온결합이거든. 대거로 쳤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무조건 정답이에요. 이온결합이든 여러분 이 A, B, C 안에는 이온결합만 있어요? 공유결합도 있어요. 도 있죠. 여기 세 개. 이거 공유결합입니다. 아셨어요?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시아나산이온 외워요. 니네 배웠더니 하이퍼엠산이온, 시아나산이온, 수산화이온 기억나요? 하이드로겐이온, 암모니움이온 기억나요?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 빛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OH. 여러분 내가 뭐라 했어? 마이너스 1 가면 이거 들어온 거라니까 빼버려고. 빼면 얘 C는 수소잖아. 나머지 6개라니까. 그래서 이거 수산화이온이에요. OH 마이너스. 됐죠? 결국 이거 지금 NaOH란 말이야. NaOH. A는 그래서 3주기 원소예요. 기억 틀렸습니다. BC는 화합물이죠. 이해합니까? BC는 산소랑 수소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C2B요. 이게 누군데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헷갈리라고 놓은 거예요. 화합물 A2B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이온 결합이라는 소리죠. 그럼 액체 상태에서 또 전도성 묻겠죠. 맞습니다. 이것이 정답. 다음 A2B 무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보세요. C2B 이렇게 써있잖아. 중심 원자가 B라는 거죠. 이거 H2예요. 맞죠? 얘도 중심 원자가 B라는 얘기잖아. 얘는 누구예요? Na2O2죠. 얘는 H2O 이렇게 화학식으로 써서 푸세요. 그래서 얘는 이온 결합이 당연한 거예요. 대박을 펼치니까. C2B에서 C는 음자가 T죠. 근데 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니네한테는 OF2 많이 나오잖아. OF2. 양전할 때 있는 거. 그치? 화합물 A, B, C는 했거든, 얘들아. 무조건 여기는 누가 들어갔다? 금속을 포함했잖아. 이온 결합이라니까. 그래서 맞다고. 이게 뭘까? NaOH야. 이게 지금 A, B, C라는 거. NaOH. 이해가니? 그치? 딴 거 필요 없어. 니네가 지금 이거 B가 산소고 C가 H라고 했으니까 이게 NaOH거든. 근데 화합물 속에 금속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이온 결합이지. 알았어? 그렇게 풀으라고. 이해했어? H가 오, 이거 부끄럽다. B 말하는 거. 오케이? 그 말로 하지 못해 그냥 가만히. 아니 제가 다른 아니야. 니들 무세해요. 자, 이게 NaOH입니다. 맞죠? 이거 누굴까요? HC. 얘가 NaOH. 이거 중화반응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누구 만들어졌어요? NaC를 만들어졌고 여기는요 H2O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화학결합이에요. 질문. A하고 D는 같은 중이 아니야. 같은 중. 맞아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자, CD는 공유결합 물질이 맞습니다. 수소하고 염소니까. 금속이 없잖아요. AD는요 액체 상태, 전도성이 있다. 많이 나오죠.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X에서 공유전도상 수 몇 쌍이에요? 2쌍이죠. 물. 비공유 2쌍이죠. 맞습니다. 자, 몇 가지 이온의 반지름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온 사이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나타낸 건데, 여러분 여기에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온 결합 물질 만들어서 농도점 제일 높은 게 누굴까요? 농도점 제일 높은 거. Mg5죠. 그렇죠. 이가이면서 거리 가까우네. 그럼 제일 농력이 낮은 거. 일가이면서 제일 뭐네? CAC. 아, 얘 이가야, 인마. 이가 들어가면 짱이지. KBR이잖아. 그런 데랑 달려. 그지?
이런 거 연습해보라고 자기가. R0는 KBR이 당연히 길잖아. KCL보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E는 얘가 이거보다 크다. 얘가 커요. MGO가 크다고 그래 했잖아요.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맞지? 맞지, 지우야? 녹는 점은 당연히 높죠. 얘가 이까지 가니까. 이거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고.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연습하세요, 이거. 다음. 몇 가지 이온 결합 물질에서 이온 사이 거리가 녹는 점을 나타냈습니다.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옛날에 모의고사 나왔고 출제가 된 건데 이런 거예요. 얘들이 100대죠. 얘는 몇 대요? 2000대죠. 그럼 얘가 있다. 이 데이터는 못 속여요. 알았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A하고 X는 1대1인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얘들. 그러면 AX와 AY 중에 이 거리를 보니 이걸 통해서 X-이온 반지름과 Y-이온 반지름은 누가 더 크다? Y가 더 크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이해갔어요? 거리가 머니까. 그 다음 얘들은요, 얘들보다도 239 정도는 AX보다도 반지름이 큰데도 이렇게 끓는 점이 높은 거, 녹는 점이 높은 건 얘들이 이가짜리라고. 이가짜리.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B죠, B. 얘 이온 반지름. 그 다음 C죠. 얘가 더 크다는 거죠. 이해갔어요? 무슨 말인지? 네. 오케이? 자, 이온 반지름은요, Y 이온이 X이온보다 큽니다. 원자 반지름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원자 반지름이요. 응? 야, 원자 번호 22인데, 잘 보세요. 얘들 같은 주일까요? 아닐까요? B, C가. 같은 주기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가 플러스에 누구 있어요, 여러분들? 마그네슘, 칼슘이 이가죠. 누가 칼슘일 것 같아요? 얘가 칼슘이겠죠. 얘는 아르곤을 따라가니까. 얘는 누구요? 마그네슘이겠고요. 맞죠? 그러면 얘가 통통하잖아. 얘는 4주기고 얘는 3주기잖아. 그럼 당연히 C가 B보다 큰 겁니다. 주기가 크니까. 같은 전하를 띠내는 동족이에요, 동족. 알겠습니까? 양이온 전하량은요, CZ가 A에서 당연히 커요. 그래서 녹는 점이 높은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여기가 제일 난해해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딱 넘어가면 만점 가면서 성경 못된다, 이거. 자, 알칼리 금속과 할로겐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결정물이 그래야 몇 종류야? 4종류다니? 여기 금속 결정 누구야? 금속 결정 없어. 금속 결정은 호돈소잖아. 그럼 분자 결정 누군데? 분자 결정 없어. 문제상에 보면 금속과 할로겐이야. 금속과 할로겐 이온 결합이야 다. 알겠니? 이온 결합인데 너희들한테 이온 결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자, 너네 봐봐. 이 그림에 따라서 얘들이 상당히 결정적으로 달라. 근데 우리는 이것만 알아라는 거지. 전하의 합이 0이 되는 규칙적 결정 구조라는 거야. 그러면 얘 또한 마이너스 1가라는 얘기야. 얘 또한. 맞아? 근데 잘 봐라. 이게 다 할로겐이야. 마이너스 1가짜리거든. 근데 얘 둘을 비교하면 나트륨 똑같이 있잖아. 맞지? 그런데 이온사의 거리가 얘가 가깝지. 플로린. CL보다 가까운 플로린 가깝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A가 CL보다 작다가 정답이야. 9번이잖아. 9번. 녹는 점은 여기 한번 볼까?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봐. NaCl, BCl을 구했는데 이온 거리가 누가 멀어? 얘가 멀지. 그럼 적어도 NaCl, Cl은 똑같으니까 Na 플러스가 있고 B 뿔이 있다면 이온 반지름은 누가 크다? B 뿔이 크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녹는 점은 작다가 작다. 가까운 애가 크겠죠. 자, BAL 이온 결합이잖아. 맞지?
이온결합이야. B도 알칼리 금속이라 했으니까 B는 뭐 칼륨 정도 될 거야. 알겠어? 칼륨 이런 거. 그러니까 정수성 있죠. 이온결합이니까 당연히. 알겠습니까? 네. 자, 이온결합 화합물에서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밑줄을 딱 치세요. 이온결합 화합물에서 이온 사이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녹는 점이거든요. 당연히 A가 제일 세다는 얘기고 E 값이 제일 크다. 다시 말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보세요. ABC에서 이렇게 할까요? 그냥 녹는 점 상대값이는 1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그림이에요. 녹는 점이 높다는 거. 그러면 얘들을 분이 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로린, 염화이온, 브롬이나 이온의 거리가 결합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가까운 애가 바로 얘기했죠. Na, 그 다음에 NaCl, 그 다음에 NaBr 이렇게 되겠죠. 얼 제로는 A가 가장 작아야 됩니다. 틀렸어요. 얼 제로는 제일 가까워요. 그래야 결합의 영향이 제일 세니까. 에너지는 B가 C보다 큰 겁니다. 높잖아요. 녹는 점. 녹는 점은 C가 KBr보다 여러분 얘랑 KBr 비교해요. 누구 비교하면 돼? 칼륨, 나트륨 누가 멀어? 얘가 멀지? 얘가 세요. 높다 맞습니다. 니은 듯이 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H2, HX, HY 다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왜 기체라고 써있는 것 자체가 그래요. 이온결합은 기체로 존재하기 어렵거든요. 자, 두 원자핵 사이의 거리인데 여러분 H2가 제일 가까운데 이것도 우리 비교한 거예요. 보세요. HX하고 HY, 우리는 비교값이 누구예요? XY거든요. 자, X 원자 반지름, Y 원자 반지름, 얘 단일 결합이니까 가능합니다. 얘가 원자 반지름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잘 봅시다. X랑 Y를 보면 H 몇 개씩 결합하고 있어요? 한 개씩입니다. 그럼 X와 Y는 결합수, 수소와 결합속도를 원자가라고 하죠. 1이라는 얘기고 이거는 17극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플로린 염소 중에 누가 염소냐라고 한다면 지금 Y가 염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뭐네? 그렇죠. 그래서 X의 원자 반지름 또 나왔죠. 이런 거 틀립니다. 알았습니까? X의 원자 반지름은요. 요거의 2분의 1 값이에요. 얼 제로는요, 여러분 화합물이거든. 저기서 원자 반지름 못 구해요. 알겠죠? 이건 H와 X 사이의 핵관거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H2에서 구해야 돼요. 원자 번호는 X가 Y보다 작다가 답이죠. 가까워야 되니까 반지름이 작아야 되거든요. 결합 에너지는요, 당연히 아래로 더 많이 내려가시는 거 맞았죠. 디귿이 답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아까도 그랬지만 이온 반지름이나 이온 반지름은 어디서 구할 수 없고요, 여러분. 이온 결합 속에서 이온 반지름은 절대음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원자 반지름은 H2에서는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였죠, 여러분? 기억해봐. 0.074 나노미터였고, 이거 얼마였어요? 436kJ 몰이었거든요. 그럼 요거 반, 0.037이 바로 이게 반지름이에요. 알았습니까? 수소는 같은 원소 간 단일 결합이 형성되면 구할 수 있어요. 자, 금속의 전압을 걸어줄 때의 변화를 보여줬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양이온은 이동하지 않는다. 그 다음 힘을 가하면 그때 변하죠. 이게 뭐 있었죠? 전성, 연성. 이것들이 뭐라고? 전성, 연성이 있었죠. 그럼 이때는 양이온은 이동치 않고 이때는 양이온이 약간 움직인다.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었죠. 움직이는 거 뭐 있었어요? 상태 변화. 용융 상태일 때. 자, 기억. A는 금속 양이온이고 B는 자유전자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립니다. 다음, 가에서 A는 음극적으로 이동하고 B는
이동하지 않는다고요. 알았어요? 금속의 연성과 전성은 나로 설명할 수 있죠. 이거 디귿이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고체 결정입니다. 뭐뭐 기억나요? 금속 결정, 이온 결정, 분자 결정, 공유 결정. 기억나요? 전기 전도성으로 금속과 이온 결정 빼버리고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이 농정권이 매우 낮은 애가 누구였죠? 공유결정, 분자결정. 그래서 잘했어요. 아휴, 요걸 이만큼 하다가 들었어요. 삼켰어. 피터 왜 컸다. 여기서 분자 결정이가 얘 그랬으면 얘가 분자 결정인 거야. 그럼 여기서 분자 결정 A에 해당되는 건 누구야? 얼음이나 알았니? 얼음밖에 없네. 3번. 자, 아이오딘, H2O, 그 다음에 나프탈렌 이런 애들이 얘야. 여기서 공유 결정인가 얘 했잖아. 얘 누구야? C 또는 SiO2. 그러니까 B는 흑연이거나 알았니? 다이아몬드거나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알았지? 아니요. 그럼 얼음 들어가면 안 되지. 얼음은 차단됐잖아 앞에서. 금속 결정이었던 거야. C는. 이해 갔어? 답은 4번. 이해하니? 자, 얘들아, 가나 보이니? 가나 중에 대칭 찾아봐. 가, 비대칭. 나, 왜? 비오. 이라. 아니, 세 개. 대문자 세계사는 무슨 비공유를 찾고. 아유, 이 꼬불탱이 씨. 예이, 다 먹은 거네. 아, 괜히 무섭네. 세 개. 대문자가 세 개잖아. 맞아? 자, 공유 전자상수 이거 조심해. 얘들아, 얘들 중심원자 하나지. 중심원자 하나짜리는 그 중심원자의 원자가가 공유 전자상의 숫자야. 똑같이 CO2고 이거 HC이잖아. 둘 다 4야. 그래서 공유 전자상수는 동일하다. 이해 갔어? 그러면 이것도 물어볼게. 가와 나의 극성 공유 결합도 누가 더 많아? 공유네. 그렇지. 중심원자 하나짜리는 그게 원자가 숫자랑 똑같지만 공유전선 수가 그게 곧 극성 공유 결합이었잖아. 내가 무극성 공유가 나오려면 조건이 두 개 있다고 했어. 포돈소이거나 아니면 중심원자가 두 개 이상 돼야 되는 거지. 자, 가와 나에는 다중결합이 있다? 이건 맞죠. 2중, 3중. 그래서 봐요. 다중결합 때문에 얘가 sp 원성입니다. 얘도 sp 원성. 똑같다는 거죠. 가에서 모든 원자, 옥텟 규칙 만족하죠. 이렇게 바꿔볼게요. 나에서 모든 원자, 옥텟 규칙 만족한다.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려요. 누구 때문에? 수소 때문에. 그 조심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이주기원소 A, B, C가 있고요. 얘들은 이런 거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주기에 이원자 분자 누구 있어요? N2, O2, F2. 외우세요. 얘들이 이주기에 이원자 분자. 얘 몇 중 결합이에요? 3중. 얘는요? 2중. 얘는요? 그래서 결합 길이 있죠? 네. 이렇게 돼요. 3중이 제일 가깝습니다. 세번 결합하는데 얼마나 가깝겠어요? 세죠. 그래서 이게 N2예요. 이게 O2고요. 이게 누구다? 쏘리. 개소리. 미안해요. 개소리. 이거 획단거리 아니잖아요. 그죠? 원자 반지름이면 여러분 원자 반지름은 얘랑 달라요.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니까 껍질 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원자 번호가 어떨수록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요. 유액전화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7번 질소가 제일 크고 8번 산소, 9번 플로린. 저기서 누가 제일 커요? C가 제일 크네요. 그죠? B, A 순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합 길이가 제일 먼 거예요. 이거 갖고 찾는 거예요. 결합 길이가 제일
알았지? 그래서 얘가 알파2, O2, 얘는 N2가 된다. 에너지는 당연히 3중이 제일 셀 거고요. 원자과 전자수는 A가 가장 커야 돼요. 7개. A2에서요, A의 전자 배치는 당연히 네온이죠. B2와 C2에는 다중결합이 있지요. 됐습니까? 니은 이것이 답입니다. 자, 몇 가지 금속 원소에 대한 자료랍니다, 여러분. 야, ABC가 몇 쪽 원소야? ABC. 이거 보고. 1쪽이죠. ABC. 여기 1쪽 알칼리 금속이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 D는 알칼리 토금속이거든. 알았어? 2쪽이니까. 네. 누구 옆에 있을까? A 옆에 있을 거야. 비슷하잖아. 무조건 원자 바지는 작은데 통력이 작지 않고 152, 120 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1쪽 또는 2쪽 원소 중에 하나이고 B와 D가 같은 주기래. 아이고 요거 봐야 되겠네. 이해가서?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금속 원소인데 B, D가 같은 주기라 하면 적어도 원자 반전을 보면 반전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 A, B, C를 보잖아. 그치? 만약에 A를 리튬으로 놓잖아? 그럼 얘가 누가 되고? 나트륨. 얘가 칼륨이 된단 말이야, 지금. 이해하니? 같은 족이니까. 그럼 얘는 쓱 옆으로 가서 나트륨 어때? 마그네슘 분부가 돼서. 이게 힌트라고. B, D는 같은 주기다. 알았어? 네. 자, 다시 기억. 힘을 가하면 부서지는 건 이온결합이야. 네. 금속은 넓게 퍼진다고. 다음, 녹는 점은 했는데 잘 봐라. B하고 D는 같은 주기지. 네. 거기에 D가 B보다 없다. 이온결합도 마찬가지되더라. 이온결합도 중심 양이온과 핵강 자연자까지 버리고 그거분에 두 전하는 곱인데 B하고 D 원자번호 누가 더 커? 당연히 B보다는 D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럼 중심 양전하고 얘가 클 거 아니야. 얘가 너무 높아요. D가 B보다 높다. 그리고 또 하나 A, B, C 중에 녹는 점이 제일 높은 건 누굴까? 어차피 A, B, C 다 플러스 1가짜리잖아. 중심 양전이. 얘가 제일 가깝잖아. 얘가 제일 높아. 알았어? 근데 B, D를 비교하면 D가 전화가 크잖아. 이온화 에너지 와우. B, D가 같은 주기면 C는 그 다음 주기지. 얘가 2주기면 3주기. 그럼 얘도 3주기잖아. 얘는 4주기. 이온화 에너지는 주기가 크면 떨어져. 덩치가 크니까. 전자 도망가기 쉽다고. 그래서 C가 D보다 작아. 답은 니은. 자, 바닥 상태인 원자 A에서 D의 전자 배치를 보여주는 건데 A 누구냐? 8번 산소. B는 누굴까? 11번 나트륨 표시. 왜? 금속이니까. C는 12번 마그네슘 표시. 금속이니까. D는 17번 염소. 됐어. 전기 전도도 비금속이잖아. C, A. 이온결합이지? 근데 고체잖아.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전도성 없어. 니은 B, D와 C, A는 B, D와 C, A는 금속이 포함된 이온결합이기 때문에 맞아. 다음 A, D2 이거 공유결합이지. 분자로 분자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기억면 등식 모두 정답입니다. 자, 표는 원자 A에서 D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이거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 41번도 이것도 그렇고 얘도 좀 부끄럽고. 얘들아 이거 원자 번호로 풀면 된다. 여기 금속 누구야? 43번에 금속 A하고 B하고 둘이지. 얘 누구야? 마그네슘. 얘는 칼륨. 그래서 A, B가 포함된
화학 결합은 이온 결합. 알았어요? 네. 됐고. 이게 좀 쉬운 것들만 있네. 너네 이거 누구야? NA죠? 네. 얘 누굽니까? 전자 하나 빼봐요. 플로리. 오 마이 갓. 이거 빼보면 이거 누구야? CL이지? 네. 3주기. 네. 전자 하나 빼면. 그리고 두 개 다 빠져. 산소지? 하이포알유산. 알았어? 네. 이 O2. 그래서 너희들 A만 조심해. 지금 가나가 A가 포함됐지? 가나가 A 포함됐잖아. 네. 가나는 무조건 이온 결합이야. 알겠지? 그럼 가의 화학식은 뭘까? NaCl. 그래서 1대1이 X. 그 다음 나는 B랑 결합해야 되잖아. 산소 Na2O. 그래서 이건 1고 이건 2. 선생님 근데요. 저기 OCl 마이너스고요. 저 공유결합하는 그 전자 두 개 중에 하나를 빼잖아요. 그럼 남은 하나가 산소 건지 아니면 염소 건지. 여기서 나왔잖아. 정보가. 아. B가 산소라고 주어졌잖아. 그럼 이거를 적으면 되잖아. 이렇게. 아. 그리고 하나는 더 두는 거고. 그럼 이게 이제 쭉 얘 거지. 아, 네. 이렇게 보는 거. 그냥 옆에 거 보고 풀면 돼요. 알았지? 네. 이것도 마찬가지 1대1 비율 찾는 거니까 됐고. 이거 속지 말고. A 누구야? 문제 읽어보고. 그래, 저 금속이야. 조심해. 알았지? 이걸 뭐라고 하지? 원자과 전자서라고 그러지. 거기에 얘는 원자과가 3이지. 공유 전자쌍수. 얘는 원자과가 3이야. 얘하고 이거 같지? 네. 근데 결합하면 얘는 있지. 얘는 평균. 명심하나. 뒤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건 아까 본 거야. 앞에서 기억나니? 네. 이런 거 볼 때 A 조심하고 A 조심하고. 알았어? 네. 수소. 여기도 수소. 금속은 여기 몇 종류 또 있어? 한 종류지. 이 하나에 이 들어가니 얘만 이온 결합이라고. 알았어? 이런 거 잘 찾아야 돼. 야, 이렇게 하고 니들이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200문에 가까우니까. 알았어? 그리고 일요일만 수업부터 들어. 그 뒤쪽에 걔들은 뒤쪽 풀 거니까. 자, 테스트 한다.